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오늘로써 공매도의 전면 금지가 된 지 3일째인데요. 첫날 시총이 무려 수조, 수십조가 되는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이 기업들이 모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그리고 부작용, 악용되는 사례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생략해 두고서라도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통 한국 같은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할 때 투자 전략을 롱숏 전략이라는 것을 가져갑니다. 이 롱숏 전략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매수한 것에 대한 안전자산 해지용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에 숏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과거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가 동조화가 강했을 때 당시 이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에 사는 것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를 이제 사야 되는데 위안화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믿을만하지 못한 자산이다 보니 그에 대한 대체 자산 해지용으로 한국의 원화를 같이 사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에만 보통 사죠. 하지만 큰 자산을 굴리는 외국인들, 기관들은 이 상승과 하락에 적절하게 양쪽에 모두 베팅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온전히 상승에만 베팅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2020년 코로나 이후처럼 공조를 통해서 모든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시장이 긴축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롱숏 전략을 같이 펼치지 못하고 상승에만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투자의 위축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특정 세력의 주가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국인 투자 세력들의 유입이 줄어들고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거래량이 줄게 되면은 특정 세력들이 주가를 띄우기가 굉장히 손쉬워집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얼마 전 라더견 주가 조작 의혹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게 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인데요. 이 중에서 5가지 종목이 3년간 공매도가 금지됐던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준 만큼 특정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 기업의 주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 그것을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좋겠으나 만약에 그런 초반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후반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은 큰 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가가 원래 가치보다 과도하게 오르기도 하고요. 이건 이미 며칠 전에 나왔죠. 2차전지의 영업이익이 수십 프로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루 만에 상한가를 치는, 시총이 그렇게 큰 기업들이 상한가를 치는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실제 가치를 반영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의 낙폭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매도라는 것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악용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라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는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지만 투자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실제 가치를 반영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낙폭이 커질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 영업이익이 수십 프로씩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잠시간의 반등은 크게 나왔으나 그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는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과감하게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차전지처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하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드는 기업들은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흑자를 전환하는 기업들은 원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투자해야 될 것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을 발빠르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영업이익이 분명히 상승하는 기업 외에는 대부분이 테마주, 즉 일시성 어떤 요소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즉 테마가 정말 크게 판을 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빈대가 좀 난리가 났죠. 잼버리 이후에 한국에 수십 년간 없어졌던 빈대가 이제 다시금 들어오면서 전국에 방역을 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대와 관련된 주가들이 이틀째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새롭게 또 이슈가 되는 것이 MRI 그리고 양자 컴퓨터 등 앞으로 차세대 산업에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헬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헬륨이라는 것은 어릴 때 장난치죠. 헬륨 가스를 마셔서 목소리가 이렇게 변조가 되는, 대부분 장난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 헬륨 가스인데, 사실은 이 헬륨 가스가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가 차세대의 기술을 발전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번에 미국 연방정부가 대규모 헬륨 저장 및 생산 시설에 매각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헬륨을 저장하는 곳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에는 좀 차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헬륨과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이 정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테마가 지속성을 가지는 성장성을 가진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고, 초반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결코 뒤늦게 들어가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발 빠르게 들어가서 며칠 이내에 수익을 보면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해서 빠르게 현금화를 시켜서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너무 늦게 내가 수익을 더 보려는 마음에 길게 가져갔다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 것은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이익을 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않고 현금화를 시켜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줄어드는 기업들은 낙폭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액도 증가하는 기업들, 혹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해서 하반기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 기대되는 업종들을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 있게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과대 상승과 과대 낙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여유를 좀 갖기가 어렵고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느껴야 여유로운 마음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굉장히 쉬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따라가서 앞에 수익을 못 봤던 부분에 대한 보상 심리, 그리고 그 뒤에 고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손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나의 철학을 꼭 세우시고 그 철학을 지켜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수익이나 숫자, 단기간에 어떤 욕망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냉철한 판단과 이성,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오히려 안정성 있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같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볼 겁니다. 이 차이는요, 지식과 경험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투자하는 심리와 철학에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